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의 HBM3E를 앞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젠슨 황도 말이 많고 삼성전자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해보면 젠슨 황은 삼성 납품 승인 빠르게 작업을 하겠다, 빠르게 진행하겠다, 최적화 작업의 문턱을 넘은 듯 삼성전자의 말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말도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거는 젠슨 황의 발언은 전략적 코멘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고 삼성의 납품 단가를 낮게 책정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 젠슨 황의 이 말 때문에 블룸버그 TV하고 그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으면서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가 이게 기사가 되면서 그 기사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말은 어마하게 많고 주가는 또 이렇게 계속 오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은 장사 속으로 그런다 치고 기술의 삼성이 왜 올해 그 컨퍼런스 콜마다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양치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되고 국내에 있는 많은 그 신문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사를 썼다가 오보를 냈죠. 뭐 의도하지 않는 오도가 됐는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위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맨 말비에 빨간색으로 좀 굵게 쓴 그 부분이 아마 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지만은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5세대 HBM 8단 공급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서울경제TV의 경제신문에 강혜령 기자는 자기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8단 그 HBM3는 이미 공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CEO 발언이 청신호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가장 중심을 두고 보는 거는 8단하고 12단을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주가가 뭐 5만 7천 원, 8천 원 뭐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요. 블룸버그 TV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젠슨 황이 삼성의 8단, 12단 5세대 제품 검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최대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 원문이 이겁니다. 요 말이거든요. 요 내용이 참 이 해석을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인데 결국 중국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마디 말을 그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굉장히 요 얘기거든요. 요 얘기인데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해석이 이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유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젠슨 황은 지난 3월에 12단 HBM3E를 젠슨이 승인함, 젠슨 어프로브드 이렇게 해서 지난 3월에 이렇게 냈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삼성전자가 12단 HBM3E를 뭐 세계 최초라고 그냥 이렇게 샘플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환호를 했던 거죠. 여기에. 그래서 승인됨이잖아요. 과거형으로 썼거든요. 과거형으로 썼는데,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됐거든요. 젠슨, 글씨도, 필체도 되게 좋습니다. 어프로브도 열하고 이렇게 다 분명히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립 서비스였단 말이에요. 젠슨 황이. 그리고 또 지난 6월 달에 엔지니어링 작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주말에 또 이렇게 뭐 패스트 트랙이라는 표현까지 어떤 신문에서 얘기하는데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도 올랐으나 올해 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래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참 말들이 많습니다. 젠슨 황도 말이 많지만은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고, 삼성전자의 말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도 말이 많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1에서 3분기 실적 설명회 컨퍼런스 콜에서 항상 얘기를 했어요. 자, 4월 달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빠르면 2분기 말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7월 달에 HBM3만 5세대가 아니고 4세대가 납품이 된 거예요. 2분기 말이니까 6월 말이잖아요. 그죠? 6월 말인데 이렇게 아직 그 뻥카를 날린 거죠. 그리고 또 7월 달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얘기했어요. 3분기 중 양산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참 이게 컨퍼런스 콜이라는 게 이게 뭐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이며 자기 회사들의 앞으로 향후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기술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 주요 고객사 퀄, 주요 고객사 뻔하잖아요. 엔비디아잖아요. 퀄 검증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다. 중요한 단계를 완료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근데 4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방송을 켰는데 밖에 지난밤에 비가 오고 지금 바람이 싱싱 불면서 굉장히 추워질 것 같아요. 4분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뭐 사람들 우리 개인들도 지금 겨울에 추위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 속에서 과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의 5세대 HBM3 8단 공급 시점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8단은 서울경제에서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강혜린 기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봤을 때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8단의 시기가 TTM이라고 하죠. 타임 투 마켓. 그리고 시장은 8단에서를 넘어가서 지금 9단으로 12단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미 12단은 SK 하이닉스가 콜 통과를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4분기 주로 납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블랙웨로 B100이라든가 B200으로 채용이 돼서 이제 그 AI 가속기가 나올 거고 8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단은 이제 이 납품 단가도 지금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검증 절차를 통과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물량을 따내릴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벤더사를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1차 벤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이 워낙에 생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적수가 되지는 않지만 SK 하이닉스는 1차 벤더이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어마한 그런 실적을 내릴 수 있던 배경은 SK 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었, 엔비디아의 요구대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충분한 물량을 주고 충분한 수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벤더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만약 통과를 한다면 3차 벤더가 될 텐데 3차 벤더에게는 얼마나 많은 물량과 얼마나 적정한 금액을 줄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밑에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4세대에 이어서 5세대 제품도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라고 그러죠. BI가 제가 이 방송도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시기는 25년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저도 여기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내년 25년은 HBM 이제 4가 전성시대가 나올 건데 전성시대 하여튼 그 시장이 열릴 건데요. 이미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냥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HBM4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SK 하이닉스는 HBM4의 시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자꾸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는 25년 하반기를 얘기를 하지만은 아닐 겁니다. 25년 상반기 아니면 25년이 딱 시작되면은 그 1분기나 정도 되면은 벌써 HBM4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가지 않아요.
빠르게 갈 거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뉴스원에 나온 기사인데 엔비디아가 승인이 된다 해도 웃지 못하는 삼성이에요. 왜 웃지 못하느냐? 소량에다가 단가도 낮을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이제 HBM3E를 납품을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단시일 내에 SK 하이닉스를 추월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HBM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용당하는 들러리 쓰는 그 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가 이게 한 말이 굉장히 지금 제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런데 마음이 쓰려요. 자, 엔비디아는 멀티벤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코멘트예요. 가능한 빨리 8단, 12단 HBM3를 쿼를 통과를 하겠다. 이 전략적인 코멘트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품질 인증 간소와 같은 타협안이 절대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주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능한 빨리 쿼를 통과해 주겠다고 해서 품질 인증을 슬렁슬렁 대충대충 하겠다, 간소화하겠다 절대 아닙니다. 지난 9월 말인가 엔비디아의 기술진들이 우리 평택 캠퍼스에 와서 몇 가지 절차를 마쳤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금방 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 엔비디아는 품질 인증의 간소화 같은 타입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블랙웰도 약간의 뭐 오버히팅 문제로 해서 그게 제대로 출시가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HBM의 품질을 간소화하고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성능이 거기에 자기의 그 스펙이 맞지 않아도 통과를 시켜주겠다? 천만의 말씀이야. 절대 아니란 사실. 그래서 멀티밴더를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엔비디아의 속셈, 그 다음에 말로 립서비스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 김선우 애널리스트가 정확하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삼성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콜테스가 될 거라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를 엔비디아가 원가 상승 요인으로 향후 매출 총이익률이 70% 중반에서 70% 초반으로 일시적으로 조정될 거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매출 총이익률이 70% 중반을 기록했어요. SK 하이닉스는 지난 분기에 4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죠. 근데 엔비디아가 70% 중반에서 70% 초반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낮췄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그냥 그 원가 절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HBM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가격 차등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1차 벤더니까 좋은 가격에 주겠죠. 2차 벤더는 뭐 마이크론이 있겠지만 뭐 그냥 그 적자 보지 않는 그 선에서 가격 책정을 하겠죠. 이런 그 엔비디아의 벤더 차별화는 벌써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맺은 그 벌써 제 25년까지 완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 공급사에다가 높은 가격에다가 대규모 구매 계획을 맺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세 단계죠. SK 하이닉스는 메인 공급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가격에다가 대규모 구매 계약까지 다 맺어버렸어요, 벌써.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밑에 아래에 있는 벤더에게는 낮은 가격의 협상을 진행할 거라는 분석인 거예요. 가슴 쓰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화가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과정이에요. HBM3E를 뛰어넘어서 HBM4로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자, 삼성이 기술이 좋아서 HBM3E 8단, 12단 다 때려치고 HBM4로 그냥 바로 가겠다? HBM4에서 그냥 뭐 16단, 20단 그냥 짱짱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스펙 다 맞췄다.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목맬 필요가 없겠죠. 업계에서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3 물량이 경쟁사 대비 적을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게감을 싣고 있고 이 마지막 말이 저를 더 슬프게 합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단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리도 돌고 이 얘기도 돌고 있다. 참 통과를 안 해도 통과해도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딱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도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단가를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모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주식 관련되신 분이 얘기하기를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E의 한 장당 가격을 원래는 17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엔비디아가 삼성을 자꾸 가지고 놀면서 16달러 정도로 하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3E 8단이 벌써 납품이 됐다고 하는 그 서울경제 강혜령 기자의 말이 맞다 그러면 정말 낮은 가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12단이 SK 하이닉스가 대량 생산을 하고 4분기 중에 납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뒤이어서 삼성전자가 12단 HBM3E를 올해 안에 퀄 통과를 하고 납품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다 보면. 그러면 내년 뭐 1분기나 이렇게 그 SK 하이닉스를 이어서 그런 마이크론이 아직까지 12단을 안 하니까 조금 그 안심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내년 1분기에 삼성이 12단 HBM3를 퀄 통과를 해서 납품을 한다. 결국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2차 밴드가 되는데 가격은 절반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모를 겪고라도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겪어야 되는 것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렇게 립 서비스를 거창하게 한 거는 뒤에 속셈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속셈을 챙기려고 이렇게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말잔치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딱 됐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젠슨 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묵묵히 HBM3E가 아닙니다. HBM4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젠슨왕의 그 말의 의도는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뭐 삼성의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반도체 소식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